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유력지들은 40여 년 만에 슈퍼엔저 탓에 가난하게 사는 일본인의 모습을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신문이 소개한 일본인의 실상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다 미국 워싱턴 연구기관으로 파견된 40대 일본인 남성은 최근 자주 신는 아식스 운동화의 지름 1.5cm의 구멍이 2개 뚫린 것을 발견했다. 같은 신발을 새로 사려고 했지만 한 켤레에 $60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 N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엔 정도만 했어도 샀겠지만 현실은 150엔대 세금까지 더하면 1만엔에 가까운 금액이다. 일본에서 5,000엔에 샀던 것을 생각하면 2배에 달한다. 그는 올해 가을 귀국 때까지 운동화에 천을 덧댄 채로 버티기로 했다. 80년대 잘나가던 일본이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더구나 이 남성의 경우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의 생활비는 달러 기준으로도 비쌉니다. 이 일본인 남성은 월세와 자녀 보육료만 매달 4,500달러 가까이 씁니다. 작년 여름 미국에 갔을 때 환율로는 62만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68만엔에 육박합니다. 더구나 일본에서 받는 월급과 연구비는 모두 엔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큽니다. 지난달 말에는 달러당 160엔을 넘기도 했고 환율은 매일 달라집니다. 이 일본 남성은 오늘 밤에라도 엔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2012년에도 미국 동부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달러당 80엔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엔화 가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달러에 비해 일본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격세지감을 느낄만 합니다.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고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토프라이비티 응시료는 245달러, 엔화로는 4만엔에 가깝습니다. 일본인이 주로 치르는 토익의 5배에 달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슈퍼엔저의 원인으로 일본은행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완화적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금융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엔 매수세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엔화가 상승 반전하려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정상화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4월 2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엔화 약세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엔화는 그 뒤 가파르게 약세를 보여 같은 달 29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당 160엔을 넘어섰습니다. 그 뒤에도 엔화 가치가 몇 차례 급등락하자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일본은행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처음으로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등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에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건 투기적인 엔화 매도를 막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축소했을 것이며 이 모든 게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소식에 달러 엔 환율은 155엔 중반대로 약 0.4엔 하락했다가 다시 155엔 후반대로 올랐습니다. 당시 NHK도 시장에선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가 엔저에 대한 대응이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를 한 지 2주가 흐른 뒤 일본은행은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일본의 국채평가 손실 82조 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일본 국채평가 손실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60배가량 많아져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지난 3월 장기금리가 전년도보다 약 0.4%포인트 올라 국채 가격이 내린 것인데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일본은행의 재무 상황을 불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이나 엔화 가치 하락 등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국채 평가 손실 규모가 커지고 엔저로 인한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어째서 엔저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무렵 뾰족한 대안이 없는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공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본의 정치를, 한 사람은 일본의 통화 정책을 맡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뒤통수를 쳤으니 일본의 경제 정책은 길을 잃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 4월 26일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말해 엔화 약세를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일본은행 총재는 긴급히 총리 관저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꿉니다. 일본은행 총재의 이 같은 입장 바꾸기에 대해 시장이 의아해했지만 내막을 알 수 없었는데 최근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당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게 엔화 관련 발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우에다에게 발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하는 수 없이 5월 8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우에다 총재는 엔저와 관련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나 물가 전망과 이를 둘러싼 위험도가 변화하면 금리를 움직일 이유가 된다. 이 발언은 일본은행이 엔저를 용인한다는 견해가 확산하는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 총재는 자신이 이렇게 말을 바꾼 원인이 바로 기시다 총재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실토해버립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기시다 총리가 우에다 총재에게 발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을 정도로 그만큼 총리가 절박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일본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대형 연휴 기간인 골든위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연휴 중인 29일 엔 달러 환율은 160엔을 뚫었고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자 프랑스와 브라질 등을 순방 중이던 기시다 총리는 얼마나 급했던지 순방에서 일찍 귀국해 5월 6일 우에다 총리를 만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이대로 그냥 두면 영국의 파운드화 위기와 같아진다며 통화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우에다 총재의 처음 발언 이후엔 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맞물려 4월 29일 한때 달러당 160엔대를 찍으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일본 정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외환 시장에 개입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위험수역인 20%대로 떨어지자 여당 내에서조차 정권 말기 느낌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지율 반전을 위해 내놓은 경제대책 카드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세 감세 등 고물가 대책을 담은 새 경제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경제대책은 여론의 반감만 샀고 20%대 지지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치러진 네 곳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자 자민당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자신감 있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입헌민주당 소속 중진이자 민주당 전 대표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은 아소 부총재를 비롯해 자민당 여러분도 와 있지만 자민당 정권이 드디어 터진 곳이 보여 붕괴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가 언급한 자민당 정권의 터진 곳은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민당은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불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야 할 만큼 일본 경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이어져온 엔저, 그 중에서도 극악의 엔저에 처해진 일본은 이제 누구도 묘안을 찾지 못하고 수뇌부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